네, 안녕하십니까. 바른경제 신프로의 계장 체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 6월 10일 금요일 오전 7시 33분 정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이제 미국에서 날벼락이 떨어졌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존스 1.94%, 2% 가까이 하락을 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2.75% 하락했고 더 많이 밀리죠. 국채금리가 더 올라가게 되면은. 그리고 S&P 500은 2.38%,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2.69%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주된 내용은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국내 증시는 옵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었고,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금리 관련된 그 회의를 하면서 7월하고 7월하고 9월에 연속적으로 두 번은 무조건 올려야 된다, 올리겠다라는 내용 속에서 이제 글로벌적으로 이제 긴축이 되는 그 우려감 때문에 좀 시장이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럽 증시도 이런 식으로 대부분 한 1.5에서 2% 가까이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 상하이에서 일부 지역에 있어서 다시 봉쇄를 할 수 있다라는 내용에 있어서 소폭 수요가 떨어지니까 재봉쇄를 하게 되면은, 그래서 소폭 하락을 했고, 어제는 122달러였는데 121달러로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또 미국에서 또 안 좋은 내용의 지표가 나온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지금 보험 청구 이 한 지표가 내용이 월가 예상한 수치는 21만 명이었습니다. 21만 명이었는데 지금 실제로 까보고 나니까 22만 9천 명으로 예상치보다 좀 높았다. 그래서 좀 이 경기 침체가 우려가 된다, 이런 식으로 좀 해석을 했고요. 지금 근데 시장이 참 웃긴 게 또 지난번에는 이 실업 청구한 게 더 많이 나왔더니, 그러면은 지금 경기 침체가 오고 있으니까 이 금리 인상의 속도를 이렇게 계속해서 높일 수는 없다. 그래서 긴축 속도나 금리 인상 속도를 낮추는 것 때문에 시장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요소로 받아들여서 저점 매수세가 들어왔던 구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똑같은 재료라고 하더라도 조금 해석하는 내용에 있어서 시장이 많이 변덕이 심한 그런 시장 구간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지금 7월 달부터 금리 인상 예정되었다라는 내용에 있어서 시장이 하락을 했고, 지금 또 이런 실업보험 청구한 내역 때문에 시장이 한 폭 더 떨어지는데 한 몫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그리고 다음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시장이 하락하면서 지금 보시면은 이 박스권이 결국에는 깨졌거든요. 근데 미국 시장도 이 박스권이 깨졌고, 우리나라가 먼저 빠졌었고, 그러면은 좀 이 박스권이 유지가 되면서 미국 시장이라든가, 그리고 타 아시아 증시가 다시 박스권 상단으로 올려 붙이게 되고, 우리나라가 옵션 만기가 지나고 나서 글로벌 키 맞추기 시장이 나오는 구간이 발생을 하면은 우리나라 증시도 다시 이렇게 박스권 안쪽으로 올라갈 것으로 좀 보고 있었는데, 오히려 우리나라가 먼저 빠졌으니까 뭐 미국이 따라서 내려오는 건지, 선제적으로 우리나라가 먼저 좀 조정을 먼저 보여주었던 건지, 그건 오늘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박스권을 깨면서 내려왔고, 그로 인해서 이 공포지수 S&P 500 빅스 지수가 이거는 지금 날짜가 바뀌어서 그렇고요. 선물인데 급등을 했습니다. 급등. 20포인트였던 게 20에서 21포인트였던 게 26.5까지 올라왔습니다. 지금 공포지수는 그래도 생각한 것보다 박스권을 깨면서 쭉 시장이 하락했어도, 생각한 것보다는 빅스지수, 이 공포지수는 그렇게 많이 안 올랐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거에 있어서 또 확대 해석해서 더 올라가는 구간들도 생길 수 있겠지만은, 일단은 공포지수도 어느 정도 많이 올랐다. 그리고 실시간 선물 내역을 보면은 지금
지금 뭐 딱히 의미 있을 만한 내역은 많이 없고요. 좀 계속해서 봐야 되는 거는 가스오일하고 그 천연가스하고 WTI만 유가만 지금 계속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원자재들도 지금 이런 것도 좀 오르긴 합니다. 뭐 그 식음료죠, 식음료. 식음료 쪽도 같이 봐야 되겠네요. 네, 죄송합니다. 지금 번복을 해서 지금 유가 그리고 천연가스 그리고 식음료 쪽 이쪽도 계속해서 봐야 되는 거고, 왜냐면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계속 금리 인상해야 된다, 그래서 시장이 시장이 빠진 거니까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숭이 두창 관련주 지속해서 같이 보고 있는 시가테크놀로지입니다. 시가테크놀로지는 오늘 3%또 하락을 했습니다. 개장하고 나서 조금 오르기도 했었는데 상승폭을 반납을 하면서 하락을 했고요. 관련된 뉴스 또 있으니까 뒤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시장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지금 오른 섹터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가 아니라 아예 없다고 봐도 될 것 같고요. 애플 3.6% 빠졌고, 마이크로소프트 2.28%, 2.08% 빠졌고, 구글 2% 가까이 1.98%, 아마존 4%, 테슬라 0.89% 하락을 했고, 오늘 좀 특이점은 에너지 섹터도 같이 빠졌다. 네, 에너지 섹터도 같이 빠졌다. 이거 좀 의미 있게 봐야 되는 상황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뉴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서서 설명드렸던 내용이고요. 유럽에서 금리 인상 때문에 7월 달하고 9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한다는 내용들 때문에 이제 시장이 하락을 했다. 하지만 이제 비트코인은 또 추가적으로 빠지지 않고 한 3만 달러 선에서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90% 이상 이미 채굴이 많이 되어 있고, 지금 뭐 미국 어떤 뭐 자산운용 대표가 인터뷰한 내용이 있어서는 또 지금 비트코인이 3만 달러 선이 지금 바닥권이고, 이 3만 달러 선에서 다시 전고점까지 올라가는데 몇 년이 좀 걸릴 수는 있지만은 지금 현재 부근이 바닥으로 보고 있다라는 인터뷰 내용도 있습니다. 그냥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몇 년 걸린다고 생각을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뉴욕 증시 또 2% 마감했다. 오늘 저녁 9시 반에 발표를 합니다. CPI 지수, 이제 대표적인 인플레이션 지표고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이쪽에 쓰겠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고,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오늘 저녁 9시 반에 발표를 합니다. 요거 앞두고서 그렇게 오늘 국내 증시도 금요일이기도 하고 이 중요한 지표를 앞두고 있기도 하고, 오늘 그렇게 좋은 시장은 아닐 걸로 보입니다. 시장도 급락을 했고, 또 봐야 되는 것이 되는 거긴 하지만은, 보통 금요일장에 이제 주말을 앞두고 있으니까 보통 이게 오후장에도 그렇게 힘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오후장에도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오전장에 오르는 종목들을 오전 매매하시고 나서 점심 이후에는 굳이 이제 신규 매수라든가 신규 포지션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 분위기가 그럴 것 같습니다. 또 추가적인 뉴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총파업 진행 중입니다. 화물연대 파업에 있어서 지금 거리두기 끝나가지고 저녁 장사를 기대했더니 소주가 없어가지고 공칠판이라고 뉴스가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제 어제 밤에 나온 뉴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매상들이 물량 확보하는데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래서 자영업자들은 사재기 하려는 조짐도 보이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지금 공장 지금 물류가 막히면서 지금 뭐 참이슬 뿐만이 아니라 뭐 처음처럼이라든가, 그리고 뭐 지금 부산의 대선 소주라든가 요런 것들이 있지만은 참이슬 물량이 워낙 압도적이기 때문에 요런 애들이 처음처럼이라든가 롯데라든가 이제 무학이라서 이런 물량을 감당할 수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요거 관련되어 있는 또 관련주들이 있죠. 그거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오전장에 그 돈이 들어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LNG선 수주 풍년이라고 합니다. 지금 워낙 유가가 올라가니까 해양 운송하는데 지금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 가스로서의 지금
배를 돌리려고 지금 배를 수주하는 데 있어서 풍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선주, 대우조선해양, 뭐 한국조선해양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뭐 한번 오늘 뭐 수급이 들어오는지 한번 확인부터 해보면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미국 시장이 워낙 모든 섹터가 다 빠져가지고 잘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테마주들만 좀 움직이지 않을까. 개별 종목, 개별 재료가 있던가 아니면 뭐 테마주들 이런 것만 오늘 좀 오를 장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부품, 차량 부품 이 납품 차량이 차단을 하면서 울산 현대차 공장도 가동률이 50%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지금 화물연대 파업이 3일째 이어져 나가고 있고 사흘째로 접어들면서 시멘트, 레미콘, 자동차 업계가 피해가 커지고 있다. 그러면은 지금 조속히 화물연대와 협의가 지금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거 관련해서 또 물류라든가 시멘트 그리고 방금 확인했었던 뭐 소주 그리고 자동차 부품 그리고 어제 철강까지 있었죠. 철강 이런 쪽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테마가 시장에서 실제로 수급이 들어와야지 시장에서 좀 시장 참여자들이 인정을 하고 좀 가격이 올라가는 거에 있어서 좀 인정을 하는 부분이니까 확인을 하시면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래량이 일단은 이 약간 의미 있게 올라와 주는 흐름이 발견이 되어야 합니다. 그거를 일단 오늘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화물연대 때문에 지금 차량 부품도 지금 가동률도 떨어지게 되면은 안 그래도 지금 반도체 그 병목 현상 때문에 차량 출고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지금 한 가지 더 차량 출고하는데 시간이 지연되는 요소가 한 가지 더 발생이 되었네요. 근데 이거는 뭐 일시적인 내용이니까 빨리 조속히 뭐 협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내용도 이제 화물연대 파업 내용입니다. 시멘트 내용이고요. 시멘트 출하 중단입니다. 12일까지 시멘트가 중단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 10일이니까 10일, 12일, 일요일까지 시멘트 출하 중단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건설업계는 작업이 불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뉴스가 나왔고 그래서 시멘트 관련주는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원숭이 두창 관련주입니다. 원숭이 두창 의심 증상을 가지고 있는 미국인이 지금 멕시코 병원을 탈출해서 그 미국으로 돌아갔는데 미국에서 확진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또 이게 뭐 미국에서 다시 뭐 전파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으니까 또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지난달 27일부터 4일 동안 파티에 참석했던 이들 중 의심 증상이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검사를 받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지금 뭐 푸에르토 바야르타 해변에서 이 파티가 문제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시가 테크놀로지가 오늘 좀 하락을 해가지고 오늘 시장은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만약에 뭐 상승폭을 개별 종목이 있어서 뭐 상승폭을 오전에 보여줬다 하더라도 금요일 날에 금요일이기도 하고 오늘 CPI 발표가 있으니까 이 상승폭을 일단 일부분은 대부분까지는 모르겠으나 일부분은 좀 뭐 반납을 하는 그런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원전 뉴스입니다. 그저께 전달해드렸던 내용 중에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이제 한수원이 협력한데 회의가 있다고 뉴스 내용을 전달해드렸었는데 그 내용이고요. 한미 원전 동맹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원전 관련주는 계속해서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죠. 조정이 나와도 뭐 시장 전체가 하락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조정이 나와도 전기 관련 지금 식음료 그리고 전기 값이 지금 뭐 두 자릿세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나오고 있는 블룸버그 내용도 있어가지고 또 여름이 지금 오게 되면은 전력 공급에 있어서 지금 난리 났다. 그리고 전기료가 올라간다라는 내용 나오면 또 원전 내용들도 나올 수 있으니까 항상 이번 연도에 있어서 무조건 봐야 되는 그 섹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원전하고 로봇 관련주는 이번 연도 내내 봐야 되는 섹터입니다. 왜냐하면은 원전은 또 방금 말씀드린 전기 내용이고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리고 로봇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그 내용으로 보시면 되십니다. 자동화 공정이죠. 결국에는 자동화 공정이고 지금 인건비가 올라가는 상황 때문에라도 로봇이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일자리를 못 구하는 그런 그 산업분들도 있잖아요. 만약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동남아시아 그 인력들이 좀 들어와서 좀 어렵거나 힘들거나 그런 일자리를 좀 대체를 해 주었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입국도 막히고 들어오는데도 좀 인원이 예전보다 줄어들게 되면은 결국에는 인력의 공백이 생기게 됩니다. 그거를 결국에는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이 로봇 관련주로 보시면 되십니다. 그 자동화 공정이라든가 인력 관련해서 이번 연도에는 원전과 로봇은 무조건 보셔야 되는 섹터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뉴스 또 마찬가지로 원전 뉴스입니다. 한국은 절대로 원전을 폐쇄하면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이고 그 계속해서 설명드리는 내용이죠. 원전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간략하게 국내 증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시간의 거래 그리고 오후장에서 새로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제 그 한 달 전에 나왔던 뉴스이기도 한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다시 움직이기 시작해서 CIS라는 2차 전지 전고체 배터리 이제 회사가 있는데 CIS라는 회사를 매각하는 데 있어서 지금 SBI 인베스트먼트랑 CIS가 지금 관련주로서 움직이기 시작했고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를 들어갔습니다. 개별 종목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오늘 살펴봐야 되는 종목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이 움직인 시간을 보면은 굉장히 늦은 시간에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상승폭을 아직 대부분 그 반영을 하지 못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를 들어간 부분도 있을 거고 오늘 만약에 갭상승을 시작을 해서 시작을 할 텐데 그 일단은 시간의 상한가 가격이 17,100원입니다. 17,100원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미국장이 한 2% 정도 빠지고 시작을 해서 이 가격보다 좀 밑에서 시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6,500원 정도 그 부근에서 시작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만약에서 이 부근에서 시작을 했다가 아침에는 어제 단타 진행한 사람들의 물량이 어, 아이고 이렇게 보면 안 되겠네요. 분봉으로 보면 안 되겠네요. 일봉으로 단타 진행했던 그 물량들을 털어내려고 시가에서 밑으로 살짝 뺐다가 더 이상 빠지지 않고 빠지지 않는 거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빠지지 않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호가창 보시면서 매수세 들어오는지 체결되는지 그리고 거래량이 이렇게 쭉 올라오는지 그리고 시가를 돌파해 주는지 시가를 돌파하는 순간에 거래량이 이제 이런 식으로 빵 터져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구간들이 발생을 하니까 이런 거를 좀 참고사항으로 대응하실 수 있으신 분들만 대응 구간을 설정해 두시고 접근해 보시면은 괜찮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섹터가 어제 강남에서 이제 자율주행 레벨 4 운행이 시험 운행일 아이오닉 5로 진행을 했다고 해가지고 자율주행 섹터가 시간의 상한가를 들어갔습니다. 모트렉스 같은 경우에는 또 여기에서 무증 때문에 올랐었죠. 무상증자 때문에 올랐었고 요런 내용이 이제 오늘 이것도 13,300원이 이제 시간의 상한가 가격인데 아마 그 나스닥이 빠져가지고 좀 밑에서 시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내용들 시가에서요 밑에서 빠지다가 안 빠지고 여기에서 매수세 들어오는 거 거래량 들어오는 거 확인하시면서 시가 돌파할 때 이런 식으로 단타하는 기법 참고하시면은 오전장 매매하는 데는 그렇게 어려우실 게 없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고 시장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습니다.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어제 옵션 만기일에 있어서 마지막에 이렇게 아래 꼬리를 달리면서 양봉으로 반등 시그널은 보여주었지만은 미국장이 또 빠지면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좀 긍정적인 요인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빅스지수가 오르지 않은 것 그리고 미리 선제적으로 조정을 받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어, 뭐 약보합권이나 강보합권 정도에서 끝내주기만 해도 오늘 우리나라 국내 증시는 선방한 것으로 봐도 될 것 같고요. 오늘 시장도 소외되지 마시고 오전장에 매매 잠깐 하시면서 오후장으로 갈수록 CPI 지수 발표가 오늘 저녁 9시 반에 있으니까 오후장으로 갈수록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면서 매매 잘 마무리하시고 그리고 월요일 오전에 또 뉴스 정리해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